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식남으로 찾아온 사회자 이준기라고 합니다. 이번 주는 되게 많은 소식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자 많은 상의 끝에 한 가지 소식을 접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가지고 오늘 시식남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이번 시식남 그 주제에 맞게 알맞게 나오신 우리 패널 여러분들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홍민기입니다. 저는 이번 어버이연합 게이트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어버이연합 사태가 아무 별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돌아온 김빙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그리워하셨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다 같이 얘기해보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연합 저는 싫어합니다. 시작하시죠. 되게 뭔가 연설하는 듯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하는 사람들이 약간 살짝 당황하긴 했는데, 그러면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어버이연합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제가 승찬 씨가 한번 네, 얘기 한번 주시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버이연합은 여러분들 아마 기사나 뉴스에서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어버이연합이 뭐 어디선가 시위를 광화문 광장 앞에서 시위를 했다, 혹은 아니면은 주로 정부 쪽 입장을 대변하는 시위를 많이 하셨죠, 어버이연합이 주로. 일단 이번 어버이연합이 왜 논란이 되었는가 하면은 4월 11일에 시사저널이라는 보도 매체에서 어버이연합이 회계장부 등을 토대로 알바 1,200여 명이 세월호 반대 집회 등에 적극적으로 동원되었다고 발표함으로써 이제 논란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17일 JTBC가 재향 경우회가 그들이 주최한 집회 이후 탈북자 단체에 수백만 원씩 여러 번 지급한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이제 논란이 더 거세지고 이제 소위 말씀하신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발발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어버이연합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단체 그냥 NGO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정치 이익 단체죠. NGO는 아니고요. 비영리 단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NGO는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니까 조금 다르고요. 하지만 네, 비영리 단체는 맞습니다. 비영리 단체. 그냥 사회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단체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딥한 지식은 없지만 뉴스를 보다 보면은 여러 막 의혹들이 발생되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정경련이라고 하는 전국 경제인 연합인가요? 그렇죠. 거기로부터 뭐 돈을 받았다. 돈을 받고 집회에 나갔다. 근데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돈을 받고 집회에 나가서 집회를 해준다는 것이? 합법,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시는데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집회를 나가는 게 불법이 아니다. 아니죠. 아. 이게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고용을 해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정경련이라는 단체가 사실 민간인 단체거든요. 여기서 그냥 이익 집단들을 대변하는 것에 그냥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지원금으로 자기네가 뭐 시위를 하든 뭐 다른 사회 활동을 하든 이런 거는 뭐 전혀 법에 제촉되는 게 없고요.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뭐 이 돈을 정경련이라는 단체가 돈을 어버이연합에게 준 그 자체는 뭐 법에 전혀 위협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경련이라는 단체에서 어버이연합에 뭐 1억 2천이라고 써있네요. 1억 2천만 원을 지급을 했던, 뭐 기부를 했던, 기부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돈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사람들을 사서 시위에, 집회에 고용을 하였느냐,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고용을 해서 했다면 어느 법에 걸리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1억 2천이라는 돈이 기부가 됐고 추가로 4억이라는 돈이 차명계좌로 입금이 됐다라는 것이 팩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JTBC 보도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집회 날짜와 차명계좌로 돈이 입금된 날짜가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황상으로는 이게 정경련이 사주를 통해서 어버이연합이 집회를 했다, 이런 식의 이게 법적으로 접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어째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인지 지금. 큰 문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알게 된다면 저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차명 계좌 말씀하셨는데, 어버이연합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자신들의 차명 계좌로 전경련에 1억 2천 플러스 4억, 총 5억 2천을 받았다고 발표가 됐는데, 일단 차명 계좌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차명 계좌는 금융실명법 혹은 조세포탈 혐의로 이제 경실련이란 다른 단체에서 전경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이런 뭐 세금을 탈루했을 수도 있고 혹은 금융실명법에 일단 차명 계좌 자체가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 차명을 가지고 계좌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우리나라 금융실명법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명제법이죠. 네. 그러면 네.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서 이제 근데 사실 그 사람 고용을 하는 거에서는 문제가 없는 게 왜냐면요. 이 정경련이란 단체가 차명 계좌든 뭐든 일단 어버이연합에게 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은 그때부터 이제 정경련의 손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쓰냐는 그 지원받은 단체가 정하는 거고 뭐 정경련이 시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경련이 애초에 돈을 줄 때 자기네 이익과 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라고 돈은 준 건 아니겠죠. 그리고 또 어버이연합도 그렇게 받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돈을 준 거로 고용을 하든 뭐 탈북자를 고용하든 뭐 할아버지들을 고용하든 이런 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요. 저도 아까 승찬 씨가 말하신 대로 차명 계좌 문제는 이게 문제가 사실 여기 이 가장 큰 핵심은 차명 계좌가 핵심입니다. 왜냐면은 이 어버이연합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게 이 베델 복지재단이라고 약간 선교하는 그런 기독교적 그런 집단이고 기독교적 그런 뭐 그런 재단에서 돈을 2차적으로 받았다는 거거든요. 정경련 베델복지재단 거기서 이제 베델복지재단에서 탈북자 단체한테 가고 그 어버이연합이 지금 그 임차하고 있는 임차 주인한테 가고 어버이연합 대표한테도 가고 그러나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정경련이 돈을 준 것 자체는 문제가 뭐 안 됩니다. 네, 돈을 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그리고 민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문제에 있어서 뭐 고용법 위반한 거 없습니다. 뭐 그 어버이 소위 말하는 그 어버이 분들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신데 뭐 불법으로 일하신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죠. 일단은 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입금됐으니까 소위 말하면 돈 받았으니까 나가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다 틀렸네 어쩐네. 승찬 씨 말씀 듣다 보니까 가끔 저희가 인터넷 뉴스나 이런 것들 보다 보면은 어버이연합이라고 그래갖고 뜬금없는 약간 좀 맞춤법 이름도 틀린 거 판넬 들고 약간 시위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승찬 씨가 얘기하는 거랑 연관이 있다는 소리시죠?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물론 본인의 소신껏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분들 전부가 그런 걸까요? 그냥 돈 받고 돈 주니까 용돈벌이 하시려고 나오셔서 그냥 피켓 들고 물러가라 너 나가라 그리고 뭐 이따 더 말씀드릴 거지만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시위 하시는데 그 앞에 가서 짜장면이고 뭐 폭식 시위를 하지 않나 일베들이나 하는 그런 행동들 이거를 과연 우리가 과연 그분들이 우리들의 어버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저는 의문점을 어버이 연합의 뭐 존폐 그가 존립 여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논한다고 해봤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으니 좀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또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가 하나 있는데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을 그분들을 이렇게 이용했다는 의혹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동원을 했다? 돈을 주고 고용한 거니까요. 그건 아까 고용법에 뭐 그거와 연관이 가 있다. 탈북자들을 이용해서 한다는 자체가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진 않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알아본 결과 탈북자를 동원하는 이유가 인건비 때문이라고 나와 있네요. 탈북자분들을 이제 고용하는데 인건비가 싸게 먹히니까 이제 속된 말로 싸게 먹히니까 돈이 덜 드니까 탈북자분들을 고용해서 앞장 세우고 시위에 앞장 세우고 하는 게 근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 그거는 근데 고용의 자유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그러면은 왜 그게 고용의 자유냐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어버이연합 이쪽 한국 우파 세력에게는 보수우파 세력. 네, 보수우파 세력에게 어버이연합이 있다 그러면 이제 좌파 쪽에는 이 민노총이라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왜 한상균 뭐 이런 폭력 시위 그 전투 경찰인가? 정경은 폐지됐죠. 시위하고 있는 그런 경찰들 버스를 그 쇠파이프로 때리고 또 막 그 불 들어있는 소주병 던지고 그 버스에다 밧줄 매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아주 그런 폭력적인 시위하다가 왜 어딥니까 강남에 있는
뭡니까? 기억이 나요. 봉은사가 숨어 들어간 그 한상빌 있지 않습니까? 아 봉은사 아닌가요? 아 봉은사가 아니라 그 어디죠? 아우 아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조계종에 숨어 들어간 그 사람 그 조계종 숨어 들어간 그런 분들 다 그런 사람들도 다 그런 폭력적인 시민꾼들도 다 좌파에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을 하자면은 제일 웃긴 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 좌파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실 그쪽에서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민노총에서 뭐 반정부 시위를 하거나 이제 뭐 청와대 박근혜 퇴진하라 이런 시위를 할 때 민노총이 뭡니까? 민주노동연합총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그 노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근데 노조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이런 폭력 시위에 너네 안 오면 일자리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예? 그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의 뭐 정치적 의견이나 그런 것도 안 해보고 일자리 정말 돈 나오는 어떻게 보면 그 돈이 그분들에게는 정말 뭐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돈을 그렇게 일자리를 가지고 위협을 가하고 또 뭐 그렇게 뭐 상담의 생계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이런 행동은 비겁한 행동이다. 비겁하게 그렇게 시위장에 끌어오는 거랑 어버이연합이 탈북자가 싸다고 돈 주고 이렇게 데려오는 거랑 뭐가 틀립니까? 사실 민노총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되고 그런 폭력권 시위, 운동권 시위 같은 경우에는 7, 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그렇죠.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계열이고 어버이연합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정권 들어서부터 그 어버이연합이 제가 2012년, 2011년 때부터 나왔다고 제가 알고 아니 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 상당했고요. 어버이연합이라는 네. 단체가 있었습니다. 어딨습니다. 반대 집회를 많이 하는 반대 걸로 집회 많이 기억을 했습니다. 합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아무리 보수파지만 어버이연합 뭐 그분들은 그분들의 생각이 있었지만 약간 확실한 거는 민노총도 그렇고 어버이연합도 그렇고 한국의 이 정치 사회 단체죠. 그런 이익 집단들이 너무 과격하게 시위를 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에서도 운동권들을 많이 배제하자는 그렇죠. 특히 의견들이 뭐 많이 자민당, 나왔었고, 네. 예,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많이 배제되기도 그렇죠. 했죠. 김종인 씨가 다 쳐냈죠. 예, 컷오프 되기도 하고. 정청래 이런 분들. 예. 일단 90년대 운동권과 지금의 그런 이제 폭력 시위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민노총 말씀하셨는데 네, 폭력 시위 반대합니다.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한상균 씨 맞죠? 한상균 그 조계종 씨. 숨어 들어가신? 깜빡 넣어야죠. 들어가셔야죠. 아니 죄를 지었으면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분이 뭐 민노총의 사무총장이던 뭐 회장인가? 그렇죠. 사무총장. 사무총장 맞죠? 네, 사무총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는 법 아래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이상 법은 지켜야 되는 법이죠. 무조건 법은 우리 위에 있습니다. 한상균 씨가 폭력 시위에서 뭐 죄를 지었다. 당연히 감옥 가시는 게 맞고요. 민노총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폭력 시위 없어져야 할 거 당연히 맞고요. 경찰들 다치게 하고 부상 입히고 좋은 일 아닙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고쳐야 할 점이고요. 하지만 지금 어버이연합 얘기하는데 왜 그렇죠. 저희가 민노총 얘기가 나오는지 얘기가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까 한상균 씨 사무총장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이번에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죠. 추선 씨.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신 추선희 씨가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 행방불명 된 상태까지 어째서 그분이 행방불명이 되고 현재까지 지금 소식이 접해지지 않는지에 대해 타임라인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살짝 먼저 가겠습니다. 그 추선희 씨가 아마 뉴스룸에서 손석희 손석희 사장님이죠. 사장님하고 인터뷰 하셨었죠. 네, 그 어버이연합 사태가 발발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그 이후에 추선희 씨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모르거든요. 아시는가? 저는 그냥 그분이 행방불명 됐다, 뭐 청와대가 찾아 나선다, 뭐 그런 얘기까지만 들었는데 우리 민기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네, 뭐 사실 추선 씨가 없어진 이유는 그거죠. 왜냐면은 JTBC나 이런 데서 청와대 연관설이 나와서 그때부터 추선 씨가 한 번 정도는 반박 보도 의견을 내고 뭐 어버이 청사에서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히 그 JTBC 뉴스를 보게 되면은 추선희 씨가 청와대에서 그러한 그 제안이 왔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죠. 행정관이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청와대가 이 어버이연합과 그런 게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연관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많이 발생했죠. 네, 사실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어버이연합 사무총장님이 전화가 안 되고 연락이 두절됐다, 행방불명됐다 이러는데
자, 지금 근데 오늘 새로운 사실이 나왔어요. 이게 오늘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한 건데 이게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이 시사 저널이 첫 번째 터트린 데 아닙니까? 여기서 얘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여기서 그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유튜브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냐면은 이 청와대 지시서를 이 추선희 씨가 말한 게 아니라 이 기자분이 일부러 지시서를 융통성 있게 만든 것이라고 자기네가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추선희 씨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언론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있던 걸 가지고 물론 협의가 뭐 이준기 씨나 이준기 씨 참 사회분이시구나 참. 네. 여기 승찬 씨가 말하시는 대로 청와대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했던 지시설과는 굉장히 좀 다른 그런 거거든요. 협의가 있다는 거.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더 그럼 청와대 쪽에서 네네. 그런 집회나 어떤 연합 그런 사회 단체에다가 이런 집회 같은 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이렇게 해달라고 제안을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그래서 여기 한 얘기를 말해드릴게요. 예. 사실 근데 이 허현준이라는 이 행정관 이번에 행정관님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제가 이게 분명히 말하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시킨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거. 근데 그거에 대한 팩트는 근데 제가 말해드릴게요. 이 허현준 씨가 사실 이 사회단체 출신이에요. 예. 이런 어버이연합 같은 그런 뭐 사회단체 출신인데 네. 이분이랑 추선희 씨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거예요. 추선희 씨가 이분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좀 해달라. 이번 시위 좀 참가해달라 이러고 추선희 씨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청와대가 뭐 어디 가서 시켰다든지 뭐 청와대가 강요했다든지 뭐 예를 들면 청와대가 추선희 씨가 없어지니까 청와대가 뭐 너 잡히면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식인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화가 끝나고 이 녹취록 당시 통화가 이 허현준 씨가 추선희 씨한테 그 위안부 합의 반대하는 시위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요청했던 이 전화거든요. 예. 근데 이 실제로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어버이연합이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버이연합이 청와대 요청 위안부 시위는 불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청와대가 하지 말라던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그만해 뭐 이런 하던 시위를 간 거죠. 그 그러니까 부분에서는 추선희 씨가 JTBC 네. 인터뷰에 나와서 왜 거절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예? 거기서는 위안부 그 합의는 어버이연합의 그 그렇죠. 설립 반대되는, 취지와 맞지 네네. 않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진짜로 일각에서 말하는 청와대가 지시하에서 어버이연합이 움직이고 또 돈을 받아서 움직였다 하면은 아무리 어버이연합이 위안부 합의를 반대하고 이래도 그 갈 수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왜냐? 청와대 지시라는 게 뭡니까? 지시라는 거는 해서 강제로 뭐 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시라고 지랑은 했잖아요. 명령과 그렇죠. 비슷한. 그런데 이거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그 일각에서 말하는 아주 그 지시설 청와대가 뭐 어버이연합을 움직일 수 있고 뭘 다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일각의 그런 지시설과는 좀 아무래도 거리가 있죠. 그럼 이제 민기 씨가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 허현준 행정관과 추선희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그렇죠. 했지만 네네. 허현준 씨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직책을 그렇죠. 갖고 있었고 현재도 그때 현재도 갖고 있었고 어버이연합의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비춰질 땐 청와대에서 그렇죠, 지시하는 그렇죠.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나 이런 거물들이 내린 건 아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현준 행정관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신 건가요? 이게 잘못되고 뭐 이런 제가 아까 말했던 핵심이 차명기자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허현준 행정관이 개입이 돼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오늘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였던가요? 국무회의인가 어디서 말씀을 했잖아요. 이거 청와대 지시 아예 모른다. 이렇게. 근데 아마 전 정말 뭐 알고도 모른다고 거짓말 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 말씀 드리자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 개입설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이거는 물론 이제 검찰이 조사를 시작한다니까 검찰이 다 조사를 하겠죠. 물론 검찰 조사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네, 민기 씨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몰랐을 수 있습니다. 지금 비서실장 누구시죠? 이병기. 네, 이병기 비서실장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행정관이면 일단은 정치 계열 선에서는 일단은 한 걸음 물러서 계시고
박근혜 대통령 보좌하고 행정에 집중하셔야 될 분이 근데 네. 좀 아셔야 되는 게 이분이 그 시민 소통 무슨 사회 행정관 이런 사람이라 네. 약간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이.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이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해라 오더 내리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나요? 저는 아니, 개인적으로 오더를 내리진 않았다니까요. 그 개인적인 개인적 의견인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뭐 팩트다 아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네. 그 개인적 생각까지 여기까지 듣고 그 청와대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허연 씨와 추선희 씨의 관계를 말고 두 가지의 의혹증이 더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2016년 올해 초죠. 올해 초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지원금 각 그 사회단체 지원금을 할 때 비전코리아라는 단체한테 지원금을 냈던 걸 알고 네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코리아의 당시 대표 김모 씨라고 하죠.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탈북어버이연합의 대표입니다. 탈북어버이연합은 어버이연합과 관련 있는 단체고요. 네네. 그래서 일설에서는 JTBC에서 보도된 겁니다. 이거 역시 일설에서는 청와대에서 그런 국가 자금을 비전코리아에서 3,500만 원이라는 돈, 3,500만 원 맞나요? 네, 3,500만 원의 자금을 지원을 했는데 그 자금이 결국 어버이연합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이 의혹이 왜 나온 거냐면요. 일단은 그 사단 법인 비전 코리아라는 그 사단 법인이요. 유령 사단 법인입니다. 등재된 이사들조차 모르는 어버이연합의 사무실에 등록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 돈 3,500만 원이 들어갔다. 이거는 이제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이 어버이연합 사실은 어버이연합으로 들어간 뒷돈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말을 하자면은 이게 만약에 진짜 유령 회사고 비전코리아라고 했나요? 비전코리아가 유령 회사면은 처벌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맞아요. 그러지만 청와대가 처벌은 누가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 그 맡은 뭐 대표나 대표. 아니면은 그걸 어떻게 근데 대표가 받아야 그렇다면 되겠죠. 대표가 받았으면은 청와대에서 자원을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책임이 없는 건가요? 책임이 있죠 당연히. 아니 잠깐만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건 모르죠. 왜냐 청와대가 정부가 예산을 짤 때는 모든 시민단체들한테 예산이 갑니다. 네. 뭐 아까 말했던 비전코리아도 가고 민노총도 가고 예. 다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정부가 그걸 일일이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그런 가짜 단체를 만들고 국비 3,500만 원을 횡령한 사람들이 받아야지 왜 청와대가 그러면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을 낸 건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유령 사단 법인에게 돈이 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줬다 그러면 그거 역시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실무자는 처벌을 받아야겠죠. 일단은 유령 회사인 거 확인하지 않고 지급했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책임 그렇죠. 물론 받은 그 대표 그 유령 법인의 대표 그다음에 우리 국가의 세금을 횡령한 실제 사람 혹은 단체 당연히 처벌받는 게 그렇죠. 마땅하고요. 저는 거기에 플러스로 굳이 청와대가 아니라 이 실무자 이 법인의 3,500만 원이라는 세금을 지급한 실무자 확인도 안 하고 지급한 실무자까지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저도 뭐 실무자가 만약에 이 단체가 유령 단체인지도 모르고 지원을 해줬다 아니면 뭐 개인적인 뭐 인연이 있어서 해줬다 이러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의혹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었고 두 번째 의혹은 이제 서울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그 조작 사건에 조작된 증거를 수집한 그 단체가 어버이연합이라는 그 유호성 씨가요, 그분이? 네, 맞습니다. 예, 네. 증거를 수집하고 하는데 그 지원된 모든 자금들을 어버이연합에서 내줬다는 지원해줬다는 그런 증거가 포착이 됐는데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 역시 약간 서울시 공무원 그 간첩 조작 사건이 청와대와 국정원과 연관돼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은 역시 청와대 지속 기관이고요. 그렇다면 청와대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아니 청와대가 돈을 준 게 아니라 국가 예산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 모든 아니요 어버이연합에서 그 조작한 증거를 수집하고 하는데 지원해줬다고요. 네. 국정원이 이제 어버이연합의 활동비를 제공해줬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아니 이익이 맞으면 이익단체에 지원하는 게 맞죠. 근데 국정원이 아니 국정원에도 뭐 소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줄 거 아닙니까? 대북단체 뭐 종북단체 근데 이렇게 일단 관여하는데 이거 자체가 간첩 증거 조작 사건입니다. 아니 그거는 아직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아직 대법 판결 안 유호성 씨 났으니까요. 아직 그 말이 많은데 그걸 아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근데 조작된 증거인 건 확실하게 밝혀졌죠.
그리고 증거가 조작되었다라는 건 확실하게 밝혀진 아니, 거고요. 일부 조작은 되었지만 뭐 아직 결론은 모르는 겁니다. 아 그렇죠. 뭐 그 부분이 이분이 상당히 의심 가는 행동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대법원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그분은 무죄라고 추정을 하지만 어제 신성한 법원에서 증거를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그렇죠. 위증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어버이연합이 연관돼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국정이 연관돼 있다라고 한다면 두 분의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애드하실 코멘트가 있으시다면 딱히 뭐 애드할 건 없고 저는 뭐 만약에 국정원이 돈을 대줬다 이러면 약간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래도 뭐 종북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어버이연합에게 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개인적인 이거는 주변의 개인적인 의견. 의견.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원이 간첩 관련 업무니까 국정원이 나서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왜 어버이연합이 이 시츄에이션에 들어온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국정원이 직접 뭐 간첩이 연루된 정황이 있다, 업무 보는 거 당연하죠. 하지만 왜 어버이연합이 그 현지 증거를 수집하고 활동비를 제공하고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그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은 뭐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뭐 함부로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법치국가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판결이 내려오기 전까지 그분은 무죄임이 확실한 거고요. 네, 그분 그럼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버이연합의 의혹, 청와대 그 의혹까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러면 혹자의 얘기로는 이 어버이연합 사태가 게이트로 가지 않습니다. 사태가 현 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큰 파장과 상처를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각자 패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듣고 싶거든요. 먼저 하자. 짧게 한 1분씩 먼저 먼저 하십시오. 그래요? 저좀 이게 무슨 큰 사태다 이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단체, 사회 단체, 뭐 정치적, 뭐 시민 단체 이런 데도 돈 준다는 게 전혀 큰 사태가 아니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아까 말했죠. 제가 민노총이라는 단체에다가 박원순 시장이 시정되고 오피스 리모델링 하는 돈을 35억을 줬어요. 거기다가 연간 10억을 주고 있습니다. 15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씨가 시장이 되고 나서 탈북 단체, 북한 인권 단체, 안보 교육 단체, 탈북자 지원 단체 이런 데는 11곳에서 2곳으로 줄여버렸어요. 이거는 뭐 명백한 박원순 시장의 뭐 입맛에 따라서 지원금 주고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홍민기 씨 개인적인 생각. 아니요, 이거 실제로 그러니까 입맛에 따라 주고 안 주고는 그거는 이제 홍민기 씨의 생각이시라. 아니 제가 그걸 왜 아니라는 게 박원순 시장이 그리고 희망 제작소라는 자기가 만든 그런 단체에는 예. 돈을 많이 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 가렵냐? 다 박원순 내각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도 어떻게 관여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것 같다. 나의 개인. 포착이 됐고 이미 그리고 의혹이란 거죠. 아니요, 의혹이 아니죠. 이미 넣었죠. 그건 확실히 이걸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홍민기 씨가 이제 서울시 그 행정부의 자금을 여러 행정 시민 단체한테 이렇게 나눠 지원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됐으니 이 역시 요번 지금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한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 별 다를 거 없죠. 어떻게 보면 더 나쁘죠. 왜냐?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누리과정 이거 뭡니까? 애들 교육시키고 예. 뭐 복지하자는 거 아닙니까? 누리과정 이 부분은 네.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요거랑 근데 연관이 있어요. 근데 누리 전액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예. 민노총에 이 금액을 다 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홍민기 씨의 결국의 의견은 이 지금 사태와 서울시 박원순 씨 하는 게 별 다를 바가 없다. 별 다를 거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승찬 씨 의견 한번 들어보죠. 짧게 가겠습니다. 예, 30초. 네, 이분이 4시간을 다 쓰셨네요. 민기 씨 말씀 잘 들었고요. 이분이 제 시간을 다 가져가셨네요. 네, 어버이연합 사태를 보고서 제가 느낀 점은요. 일단은 만약에 혹시라도 청와대에서 이 어버이연합의 그 오더를 내렸다, 혹은 뭐 윗선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요.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밝혀진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밝혀진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이 됐다가 박근혜 대통령 아니면 청와대의 누군가는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제가 좋아하는 분이긴 합니다만 그분의 입맛대로 시민단체 지원금 조정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법적에 문제가 된다 혹은 법적에 문제가 생겼다 당연히 서울시장 법적인 책임 지셔야죠. 물러나셔야죠.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죠.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승찬 씨 의견은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이번 어버이연합으로 된 의혹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 똑같이 평등하게. 그게 말씀이라고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어버이연합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우리 패널분께서 굳이 한 줄 평을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한 줄 평을 한 번씩 짧게 한 15초 갖고 오겠습니다. 한 줄만 하시죠. 한 줄 평입니다. 이거 한 번만 하게 해주십시오. 한 줄만 하십시오. 하십시오. 시간상 여러분 대한민국의 비정상이 좀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좌경화된 사회에서 살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민기 씨의 한 줄 평은 비정상인 한국을 정상으로 바꿔야 돼. 네, 아니 그럼 너무 좌경화된 한국을 정상시키자. 예, 그럼 승찬 씨 한 줄 평. 대한민국이 작용화되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용화되지 않았다. 예. 네. 그러면 저희 어버이연합 가장 요번 주에 핫 이슈였던 어버이연합 사태를 가지고 다뤄본 저희 시익남의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네,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항상 하는 거죠. 지금까지 시익남이었습니다. 시행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